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만 동부 해역 새벽의 어둠 속에서 중국 구축함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대만 함정은 겁에 질려 뒤로 밀려났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며 일본 자위대에 손을 내밀었지만 돌아온 것은 잔혹한 한 문장이었습니다. 대만 사태는 일본의 방위 범위가 아닙니다. 대만의 심장에 그대로 꽂힌 배신의 칼날이었습니다. 지휘권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때 바다 아래에서 설명되지 않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분석관이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오직 한국만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핵 잠수함이 모습을 드러내자 중국은 얼어붙었고 일본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대한민국의 힘을 믿으신다면 감동이라고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대체 일본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22년간 일본을 신뢰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증명된 강자였습니다. 대만 해군 작전실에는 일본 이지스함 사진이 걸려 있었고 우리 장교들은 일본 전술 교범을 달달 외웠습니다. 중국이 위협할 때마다 우리는 일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위기가 터졌을 때 일본은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국 핵 잠수함이 우리가 찾지 못한 중국 잠수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송해 왔습니다. 일본은 정보 없음이라고 발표했지만 한국은 이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아시아의 바다에서 진짜 강자는 제가 평생 믿었던 그 나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 이름은 리웨이천입니다. 대만 해군에서 22년간 잠수함 전술을 다뤘고 지금은 싱가포르에서 해양 안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22년 내내 제 전술 철학의 근간은 단 하나였습니다. 일본은 아시아 해양 기술의 선배이자 대만의 가장 강력한 방패다. 이 믿음은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평화가 깨진 것은 단 한순간이었습니다. 2025년 6월 오전 9시 27분 대만 해군 정보국에서 긴급 경보가 울렸습니다. 중국 55형 구축함 난창함이 우리 어선 세척의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준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저는 즉시 본부로 달려갔습니다. 작전실 메인 스크린에는 실시간 추적 데이터가 떠올랐고 레이더 경고음이 귀청을 찌르듯 울렸습니다. 참모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제동님 당직 장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본능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통상 훈련이 아니다. 시작됐어. 사격 통제 레이더 조준. 이건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협 행위였어요. 중국이 우리 민간 어선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건 전면적인 압박이 시작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오전 10시 12분 제226 전투기 16대가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왔습니다. 연미석대요. 보통 중국의 영공 침범은 2대에서 4대 수준이었는데 이번엔 평유모가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 F-16 전투기가 긴급 출격했고 전국에 민간인 대피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거리마다 사이렌이 울렸고 시민들은 공포에 질려 대피소로 뛰어갔죠. 작전실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작게 말했어요. 제동님 이대로 가면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 상황이 어디로 향하는지 말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작전실 TV에 속보가 떴어요. 긴급 일본 방위상 기자회견 시작. 모든 시선이 화면으로 쏠렸습니다.
일본 방위상이 단호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죠. 그의 목소리는 명확했습니다. 대만 유사시 일본은 동맹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전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움직인다. 드디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일본이 공개적으로 전 세계를 향해 대만 방어 의지를 선언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었어요. 방위상이 직접 나선 이상 일본 자위대의 작전 계획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참모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북의 일본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 우리에겐 일본이 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몇몇 장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고립이었거든요. 하지만 일본이 함께한다면 미국의 개입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대만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뉴스는 온종일 일본 방위상의 발언을 반복 보도했고 시민들은 가게 앞에 일본 국기를 내걸며 감사를 표했죠. 타이베이 거리 곳곳에서 감사합니다. 일본이라는 플래카드가 펄러였습니다. 저 역시 확신에 차 있었죠. 그래, 일본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들의 이지스 시스템과 소류급 잠수함, 그리고 미국과의 공조 체계가 있다면 우린 충분히 막아낼 수 있어. 그날 오후 저는 긴급 전략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에는 고위 장교들이 빼곡히 모였어요. 저는 일본 해상자 위대의 전력 배치도를 스크린에 띄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의 P1 초계기가 동중 국해를 24시간 감시하고 소류급 잠수함이 우리 해역을 어호한다면 중국의 수상함 접근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일본은 미국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갖추고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방패입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뒤쪽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제 후배인 장하오민 중령이었어요. 그는 전만 분석력이 뛰어난 장교였죠. 제동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하오민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최근 한국이 차세대 핵잠수함 개발을 본격화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만 의존하는 것보다 한국과의 협력도 함께 검토하면 어떨까요? 다각화 차원에서 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참모들이 장하오민을 쳐다봤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죠. 하오민 자네 의견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핵잠수함은 아직 개발 단계일 뿐입니다. 설계 도조조차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 일본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재래식 잠수함을 10여 척이나 보유하고 있고 미국과의 통합작전 경험도 수십 년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방위상이 직접 우리를 돕겠다고 선언했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검증된 파트너입니다. 장하오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색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걸 무시했습니다. 아니, 무시하고 싶었죠. 왜냐하면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는 제사 사무실로 돌아와 문서 작성에 돌입했습니다. 일본 개입 필수 방어 작전 계획서. 이 문서는 제2년 경력의 집약이었어요. 일본 자위대의 출동 시나리오, 대만군과의 역할, 분담 통신체계 연동 방안, 해상 초계 구역 설정까지 빈틈없이 담았습니다. A4 용지로 총 26장 분량이었죠.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잠시 망설였어요. 이 문서에 서명하는 순간 대만의 국방 전략은 일본 의존으로 공식화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제 판단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컴퓨터 모니터 구석에 작은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저는 무심코 클릭했어요. 속보 대한민국 차세대 핵잠수함 아시아 최고 성능 평가받아 기사 내용에는 SLBM 탑재 무소 링구동 AI 기반 탐지 시스템이라는 단어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저는 코음을 쳤습니다. 일본보다 성능은 떨어지겠지 하지만 이상했어요. 왜 이 기사가 자꾸 눈에 밟히는 걸까요? 저는 스크롤을 내리며 기사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2027년 실전 배치 목표 인도 태평양 질서 재편 가능성.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대만 해협이 어둠 속에서 무언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일본이면 충분해. 한국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야. 중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긴급 경보가 또 울렸어요. 이번엔 준봉쇄 훈련 선포였습니다. 대만 동부 해곳에 중국 해군이 배치됐고 우리 수출입 판로가 통제됐죠. 레이더 화면에는 중국 구축함들이 빼곡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당직 장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제동님 항로가 막혔습니다. 저는 위성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중국 군남 9척이 완벽한 대형으로 우리 해상 수송로를 차단하고 있었어요. 이건 훈련이 아니야. 실전 봉쇄 리허설이다. 제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대만 경제의 생명줄은 해상 무역입니다. 저 항로가 막히면 우리는 천천히 질식당하는 거예요. 오전 7시 경제부에서 비상회의 소집 요청이 왔습니다. 수출 컨테이너선 17척이 항를 잃고 해상에서 표류 중이었어요. TSMC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이 정부의 긴급 대책을 요구했죠. 이대로 가면 48시간 내에 생산 라인이 멈춥니다. 한 CEO가 소리쳤습니다. 대만 증시는 개장 30분 만에 3.7% 폭락했어요. 오전 10시 18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중국 군용 드론이 대만 본섬 상공 10km까지 접근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죠. 10km, 이건 우리 영공 바로 코앞입니다. 방공포대가 즉각 조준태세에 돌입했고 타이베이 시내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시민들은 공포에 질려 편의점으로 달려가 생수와 라면을 사재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작전실에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드론의 비행 경로가 실시간으로 찍히고 있었어요. 저건 정찰이 아닙니다. 위협입니다. 정보관이 외쳤죠. 중국이 우리 방공망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올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이죠. 언론은 폭발했습니다. 정부는 대책이 없나? 일본은 대체 언제 오나? 모든 뉴스 채널이 일본의 개입은 시간 문제라고 떠들었어요.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애써 말했죠. 이럴 때는 일본의 선제적 경고가 반드시 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방위성 연락관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늘 같았어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의주시. 중국 군남이 우리 목을 조르고 있는데 예의주시라니. 도대체 일본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날 밤 10시 47분 작전실 레이더 담당이 저를 급히 불렀습니다. 제동님, 일본 초계함의 항적이 이상합니다.
저는 화면 앞으로 뛰어갔어요.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함 아부쿠마와 센다이 두 척의 항적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대만 방공식별구역 20km 인근에 있어야 할 그 함정들이 지금은 북쪽으로 무려 54km나 떨어진 지점에 있었어요. 항로 변경 통보를 받았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일절 없었습니다. 담당 장교가 답했죠. 저는 레이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두 함정 모두 18노트 속도로 계속 북상 중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위치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후퇴였죠. 저는 즉시 일본 연락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1시였지만 상관없었어요. 왜 아부쿠마와 센다이가 대만 해역에서 이탈하고 있습니까?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무덤덤했습니다. 단순한 훈련 일정 변경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다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지금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고 있는데 일본 함정이 50km나 후퇴하는 게 훈련 일정 변경입니까? 하지만 그는 차갑게 말했어요. 리제독 자위대의 작전 계획에 대해선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딸깍.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우리 레이더 기록에는 명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일본 함정들의 이동 방향 속도거리, 모든 데이터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죠. 후퇴. 일본은 대만에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정부국 김대위가 숨을 헐떡이며 제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제동님 큰일 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가 내민 태블릿 화면에는 일본 방위성 내부 문서 스캔본이 떠 있었습니다. 상단에는 빨간 도장으로 급비가 찍혀 있었죠. 제목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대만 유사시 대응 지침 자위대 작전 불가 통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크롤을 내렸어요. 자위대 출동 불가. 중국과의 직접 충돌 시 아군 함정 피해 우력, 위험 감수 절대 불가. 대만 해협 작전 차연은 정치적 결정이 아닌 실무적 판단에 따라 전면 보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김대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보원 신뢰도 최상급입니다. 그리고 제동님 날짜를 보십시오. 저는 문서 상단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6월 13일 일본 방위상이 대만을 책임지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날이 14일이었어요. 그럼 이건 일본은 이미 출동 불가를 결정해 놓고 다음 날 전 세계를 향해 거짓말을 한 겁니까? 저는 태블릿을 책상에 내팽개쳤습니다. 아니, 손에서 그냥 떨어졌어요. 힘이 빠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타이베이 거리에는 일본 국기가 펄럭였어요. 시민들은 감사합니다. 일본이라고 외쳤죠.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일본은 처음부터 우리를 도울 생각이 없었어요. 제동님 김대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문서가 유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이 곧 보도할 겁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만 국방부는 대혼란에 빠질 거예요. 그리고 모든 비난은 일본 의존 전략을 설계한 저에게 쏟아질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대만 해협을 비추고 있었어요. 저 바다 너머에 일본이 있습니다. 제가 22년간 믿어온 나라. 제가 아시아 해양의 선배라고 추앙했던 나라 말이죠. 하지만 지금 그들은 대만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함정을 후퇴시키고 우리의 전화를 끊고 심지어 출동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일본은 우리를 친구가 아니라 짐으로 본 겁니다. 버려도 되는 완충지대로 여긴 거예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하오민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한국과의 협력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말을 일축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일본이야. 하지만 일본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올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책상 위에 일본 의존 전략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서명했던 계획서를 말이죠. 저는 그 문서를 천천히 찢기 시작했어요. 제 손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밤을 새웠습니다. 일본이 아니라면 대만에게 남은 대안은 무엇입니까? 미국. 하지만 미국은 직접 개입을 꺼립니다. 호주, 영국 그들은 너무 멉니다. 저는 책상에 머리를 묻고 신음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새벽 3시 저는 문득 어제 본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차세대 핵잠수함 아시아 최고 성능 평가. 그때는 코 훔쳤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한국 관련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SLBM 수중 발사 시험 영상이었습니다. 치읓 같은 바닷속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였어요. 미사일이 수면을 뚫고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다시 재생했습니다. 1번, 2번, 3번, 5번을 돌려봤어요. 이건 일본보다 앞서 있잖아.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일본은 재래식 잠수함 기술은 뛰어나지만 SLBM 발사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실전 시험까지 마친 상태였어요. 이게 한국의 기술력이란 말입니까?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하나오션의 차세대 잠수함 설계도를 구했어요. 그림 구동 추진 시스템, AI 기반 음향 탐지 무인 수중 체계. 저는 이 데이터를 일본의 최신 소류급 잠수함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저는 화면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기술 격차가 너무 컸어요. 스텔스 성능에서 한국이 27% 우위, 탐지 범위에서 한국이 40km 넓고 AI 통합 시스템은 일본에 아예 없었습니다. 이건 최소 10년은 앞선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 저들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제가 한국을 제대로 몰랐던 겁니다. 22년간 일본만 바라보느라 저는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와 실전은 다릅니다. 저는 마지막 테스트를 하기로 했어요. 일본과 한국 두 나라에 동시에 같은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현 시점 중국 잠수함 활동 분석 데이터 오전 9시 저는 일본 방위성에 공식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 국방부에도 동일한 요청을 보냈어요. 누가 먼저 얼마나 정확한 자료를 주는지 확인하려는 거였죠. 일본 측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저는 급히 메일을 열었어요. 하지만 내용을 보는 순간 제 표정이 굳었습니다. 귀측의 요청을 검토했으나 현재 상황이 복잡하여 자료 공유가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공유가 어렵다고? 저는 모니터를 노려봤습니다. 대만이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상황이 복잡해서 자료를 못 준다고요. 일본은 어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 사무실 문이 노크됐습니다. 참모 한 명이 들어왔어요. 제동님,
한국 해군 소속 장교가 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벌써 요청을 보낸 지 겨우 2시간 22분밖에 안 지났는데요. 문이 열리고 한 명의 장교가 들어왔습니다. 해군 대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어요. 그는 간결하게 인사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박준호 대령입니다. 요청하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보안 USB를 제 책상 위에 놓았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국 잠수함 활동 자료입니까? 박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8시간 이내 동중 국회 전역에 잠수함 음파 패턴 이동 경로 예상 작전 핵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화면에 데이터가 펼쳐졌습니다. 3D 해역 지도 위에 중국 잠수함 6척의 실시간 위치가 표시돼 있었어요. 각 잠수함의 음향, 시그니처 속도, 심도, 심지어 함장의 작전 패턴 분석까지.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실전급 첩보였어요. 이걸 어떻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공유 어려움이라고 했지만 한국은 20분 만에 이런 수준의 자료를 제 손에 쥐어준 겁니다. 박 대령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우리 핵잠수함이 실시간으로 추적 중입니다. 저는 박준호 대령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가식이 없었어요. 일본 장교들이 보여주던 형식적인 미소도 정치적인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죠.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 대령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존이 먼저죠.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본에서는 상황이 복잡하다며 자료 공유를 거부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실전급 첩보를 20분 만에 가져왔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2년간 굳게 믿었던 일본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아주 작지만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의 희망이었죠. 박준호 대령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우리는 대만을 돕겠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저는 책상 위에 USB와 명함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일본의 차가운 거절 메일을 보았죠. 형식적인 약속과 실질적인 지원, 그 차이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우리가 너무 늦게 봤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일본이 최종 배신을 감행했어요. 일본 방위상이 긴급 기자 회견장에 섰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생존기하고 있었죠. 대만 국방부 회의실에서도 모두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방위상의 첫 마디가 떨어졌어요. 대만 사태는 일본의 자위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국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원치 않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뭐라고라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방위상은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은 평화를 추구하며 대만 문제는 양안 간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양안 간 해결. 그건 중국에 놀리지 않습니까? 일본은 지금 중국 편을 들고 있는 겁니까? 대만 전역이 실시간으로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타이베이 거리에서 시민들이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어제까지 일본 국기를 흔들던 사람들이 그 깃발을 찢어버렸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버렸다. 거짓말쟁이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비명이 도시를 뒤덮었죠.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한 장성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다른 장교가 소리쳤습니다. 일본이 공개적으로 우리를 포기했습니다. 이건 배신을 넘어 공개 처형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선체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생방송에서 일본은 대만을 완전히 버렸어요. 이건 단순한 불개입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대만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선언이었죠. 그리고 모든 비난이 저를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본 의존 전략을 만든 게 누구였지? 리웨이천 제독 아닙니까? 저 사람이 대만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한 중령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제독님 책임지셔야 합니다. 당신이 일본만 믿자고 우겼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가 옳았으니까요. 제가 일본 개입 필수 전략에 서명했습니다. 제가 대마늘이 길로 이끌었어요. 바로 그때 작전실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3차 위협이었어요. 중국 해군 함정 6척이 대만 동부 해역에 진입 완벽한 교차 봉쇄선을 구축했습니다. 위성 사진에는 중국 구축함들이 거미줄처럼 배치돼 있었죠. 전략 수송선 청룡호가 차단됐습니다. 작전관이 외쳤습니다. 청룡호는 대만의 생명줄이었어요. 석유와 곡물을 실어 나르는 핵심 수송선이었죠. 그 배가 중국 함정에 가로막혀 항로를 잃었습니다. 대만 시민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슈퍼마켓과 편의점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라면 생수 통조림, 진열대가 순식간에 텅 비었습니다. 주유소에는 차량 행렬이 늘어섰죠. 전쟁이 시작됐다. 사람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저녁 8시 저는 국방부를 빠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어요. 모든 시선이 저를 비난하고 있었죠. 저는 텅 빈 제사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찢어버린 일본 의존 전략 문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저는 서랍에서 맥주캔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잡지도 못했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디쓴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내 조국을 사지로 몰아넣어봤어. 장하오민이 오았어. 한국을 봤어야 했어. 하지만 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난 일본만 믿었어. 저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7시 제 컴퓨터에 메일 알림이 떴어요. 발신자는 대한민국 해군이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죠.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왜 메일이 온 걸까요? 메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간결했어요. 대만 방어 관련 추가 정보 제공 첨부 파일을 클릭하는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중국 해군의 상세한 음향 패턴 분석, SLBM 예상 발사 해역, 지도 드론 경로 AI 예측 자료.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한 데이터였어요. 이걸 왜 보내준 거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메일 하단에는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대만의 안전이 고디 지역의 안전입니다. 박준호.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한국은 이미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까? 저는 급히 국방부로 달려갔습니다. 작전실은 여전히 절망적인 분위기였어요. 중국의 봉쇄는 더 강화되고 있었고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죠. 저는 당직 참모에게 한국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걸 즉시 분석하십시오. 30분 후보 국장이 작전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제동님, 이 자료 신뢰도가 엄청납니다. 중국 함정 배치 패턴 잠수함 이동 경로, 심지어 함장들의 작전 성향까지 분석돼 있습니다. 작전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박준호 대령에게서 화상통화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즉시 받았어요. 화면에 그의 얼굴이 떴습니다. 그는 배경이 어두웠어요. 잠수함 내부인 것 같았죠. 그리 제독 긴급 보고가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했습니다. 박 대령이 간결하게 말했어요. 우리 잠수함이 중국 핵잠 저실 3명 한 척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대만 동쪽 해역 좌표 부위 24.7도, 동경 120.3도, 33도, 심도 280m에서 7노트로 북상 중입니다. 작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당직 장교가 급히 말했어요. 제동님, 저 잠수함, 우리가 3일 동안 찾던 그놈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일. 대만 해군과 일본 해상자 위대가 합동으로 3일간 찾아 헤맸던 중국 잠수함이었어요. 우리는 그림자조차 못 잡았죠. 확인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 대령이 시계를 확인했어요. 47분 전입니다. 47분.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72시간 동안 못 찾은 걸 한국은 47분 만에 찾아낸 겁니까? 정보장이 데이터를 검증했습니다. 제동님 좌표 확인됐습니다. 신뢰도 98%입니다. 작전실이 환호성으로 뒤덮였어요. 이 사태 이후 처음으로 들어보는 환호성이었습니다. 한 장교가 소리쳤죠. 우리가 살았다. 박준호 대령이 화면 속에서 말했습니다. 의리 제독 제안이 있습니다. 중국 해군의 움직임을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예측이라니. 그게 가능합니까? 박 대령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4년 전부터 이미 그렇게 해왔습니다. 4년 전부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4년 전부터 AI 기반 예측 시스템을 실전 운용하고 있었다는 뜻입니까? 일본도 못하는 걸 한국은 4년째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22년 동안 대체 뭘 본 겁니까? 그날 저녁이 소식이 대만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한국 잠수함 중국 핵잠 47분 만에 포착 뉴스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도했어요. 일본과 대만이 3일간 찾지 못한 중국 잠수함을 한국이 단 47분 만에 탐지하 성공했습니다. 대만 시민들의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SNS에는 한국 감사합니다. 한국이 대만을 구한다는 메시지가 넘쳐났어요. 절망에 빠져있던 대만의 작지만 확실한 희망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소식에 발끈했습니다. 그날 밤 일본 TV에 나카무라 히로토가 출연했어요. 저는 그가 뭐라고 할지 궁금해서 채널을 틀었습니다. 그는 비웃는 표정으로 말했죠. 한국의 핵 잠수함. 그건 일본 기술을 모방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만이 혼란스러워서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저는 모니터를 노려봤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현실을 모르는군요. 일본이 3일 동안 못 찾은 걸 한국은 47분 만에 찾았는데 그게 모방 수준입니까? 저는 코음을 쳤어요. 저 사람은 끝까지 인정 못하는구나. 바로 그때 한국 국방부가 공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핵 잠수함의 중국 잠수함 탐지 과정이 영상으로 공개됐어요. 수중 음파 탐지 화면, AI 분석 그래프, 실시간 추적 데이터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조차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군사 포럼에는 이건 더 이상 일본이 우위가 아니다. 한국 기술이 언제 이렇게 발전했나 라는 댓글이 쏟아졌어요. 나카무라의 조롱은 오히려 그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죠. 대만군 내부 분위기가 급속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국방부 회의에서 한장성이 말했어요. 이제 분명합니다.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대만을 살릴 겁니다. 다른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저를 비난하던 그들이 이제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장하오민 중령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동님, 제가 한국 협력을 제안했을 때 무시하셨죠. 하지만 지금은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자네가 옳았네. 내가 틀렸어.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박준호 대령의 명함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명함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버렸지만 한국은 우리를 돕고 있었어요.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자료를 보내주고 3일 걸릴 일을 47분 만에 해냈습니다. 일본은 말로 우리를 속였어요.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도망쳤죠. 하지만 한국은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말없이 데이터를 보내고 조용히 중국 잠수함을 찾아냈어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한국에게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령님, 대만은 한국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공식 협력을 요청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메일을 보내는 순간 대만의 국방 전략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창밖으로 대만 해협이 보였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서 한국 잠수함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조용히 묵묵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이죠. 제 마음속에 희망이 다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의 희망이었죠. 하지만 희망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믿을 수 없는 행동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한국과 협력하기 시작하자 일본은 대만을 구하는 한국을 방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일본 해상자 위대가 한국 잠수함 작전 해역에 경고 방송을 송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해역은 일본 방위 구역입니다. 즉시 떠나십시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일본 방위고요? 당직 장교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제동님 저의 공예입니다. 일본 영예가 아닙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일본은 대만을 돕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돕는 한국에게는 경고를 보낸 겁니까? 박준호 대령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리제독 일본 측이 우리 작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죄송합니다. 일본이 이럴 줄은 오후 2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일본 P1 초계기가 한국 잠수함이 작전 중인 해역 상공을 적공으로 위협 비행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고도 150미. 이건 명백한 위협 행위였습니다. 대만 레이더가 전 과정을 포착했죠. 저는 작전실 모니터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저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일본은 중국을 막지는 못하면서 중국을 막으려는 한국을 공격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은 대체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일본 방송사가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 화면에 나카무라 히로토가 등장했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할지 뻔히 알면서도 채널을 켰습니다.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죠. 한국의 무분별한 군사 활동은이 지역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을 자극하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저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중국을 지금 대만을 봉쇄하고 있는 건 중국인데 한국이 중국을 자극한다고요. 나카무라는 계속 말했어요. 대만은 신중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한국보다 일본과 협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전실 장교들이 모니터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저 사람 정신이 있는 겁니까? 일본은 우리를 버렸으면서 무슨 소리를 저 역시 고음을 쳤어요. 저 사람은 끝까지 현실을 보지 못하는군요. 이미 전세는 한국으로 넘어갔는데 말이죠. 다음 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이 한국 국방부에 공식 항의문을 발송한 겁니다. 한국의 일방적 군사 활동이 동아시아 해역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반응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중국이 아니라 우리에게 항의한다. 그 한마디가 국제사회에 퍼졌습니다. 서방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어요. 일본 대만 구하는 한국 방해 일본의 질투. 한국 견제에 나서 일본은 국제적 비난을 받기 시작했죠. 바로 그 순간 최악의 상황이 터졌습니다. 중국이 또다시 움직였어요. 이번엔 전쟁 24시간 전 리허설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떴죠. 중국 해군 함정 10여 척이 대만을 완전히 포위하는 대형을 만들었습니다. JHC 스텔스 전투기 8대 출격, 레이더 담당이 외쳤어요. 화면에 8개의 붉은 점이 대만 해협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어요. 이건 실전 시뮬레이션이었죠. 오후 5시 12분 더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중국이 탄도미사일이기 발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작전실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미사일은 대만 동쪽 200km 해상에 떨어졌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대만을 타격할 수 있다. 대만 전역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사이렌이 또 울렸고 시민들은 지하 대피소로 뛰어갔어요. 학교는 긴급 휴교했고 증시는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SNS는 이번엔 진짜다. 전쟁이 시작된다는 메시지가 폭발했죠. 작전실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참모들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동님, 우리 혼자서는 못 막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중국의 이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건 이제 한국뿐이라는 걸 말이죠. 저는 박준호 대령에게 긴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박 대령님, 중국이 전면 리허설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죠. 수화기 넘어 박 대령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대응합니다. 단네 글자였어요. 하지만 그네 글자가 저에게는 구원처럼 들렸습니다. 대응합니다. 한국은 흔들리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작전실 전체를 향해 말했습니다. 한국이 대응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국과 완전히 협력 체계를 갖춥니다. 함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통신망을 한국과 연동하고 레이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타이베이, 하늘에는 별이 없었어요.
먹구름이 도시를 뒤덮고 있었죠. 중국 함정 15척 제20 전투기 뺄때 탄도미사일 대만을 향한 칼날이 사방에서 겨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버렸어요. 심지어 우리를 구하는 한국까지 방해했죠.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위협 비행에도 항의문에도 중국의 전면 리허설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대응합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지탱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당신들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대만의 운명은 이제 한국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중국의 최종 봉쇄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작전실 메인 스크린에는 중국 함정 10저척이 완벽한 포위망을 형성한 위성 사진이 떠 있었어요. 대만 해군의 모든 항로가 차단됐습니다. 참모들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죠. 제동님, 이건 뚫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작전실 스피커에서 박준호 대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리제독 중국 함대의 음파 패턴 분석이 완료됐습니다. 저는 즉시 화면을 켰어요. 박 대령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말했죠. 완전 해독 성공. 예측 정확도 99.3%입니다. 99.3%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음파 패턴 해독은 엄청나게 복잡한 작업이에요. 해류 수온 선체 진동 스크류 회전 수백지 변수를 계산해야 하죠. 그걸 99.3% 정확도로 예측했다고요. 박 대령이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전실 메인 스크린에 3D 해역 지도가 펼쳐졌어요. 중국 함정 10소척의 현재 위치뿐만 아니라 앞으로 12시간 동안의 예상 이동 경로까지 빨간 선으로 표시됐습니다. 이건 예언 수준인데요. 정보장이 경악했습니다. 박 대령이 말했습니다. 이제 대만이 주도권을 되찾습니다. 저희가 찾아낸 우회 항로를 전송하겠습니다. 순간 화면에 파란색 항로가 그려졌어요. 중국 봉쇄선의 빈틈을 정교하게 파고드는 경로였습니다. 저 루트로 가면 중국 레이더에 안 잡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안 잡힙니다. 검증됐습니다. 박 대령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전 함대의 명령 한국이 제공한 항로로 즉시 이동, 대만 해군 함정 7척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그려준 파란색 항로를 따라 유령처럼 중국 봉쇄선을 우회했어요. 중국 구축함들은 불과 8K의 거리에 있었지만 우리를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레이더 사각지대를 정확히 이용한 거예요. 30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대만 함대 전체가 중국 봉쇄망을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작전실이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해냈다. 우리가 뚫었어. 장교들이 서로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저 역시 주먹을 불끈 쥐었죠. 살았다. 중국 해군은 전면 당황했습니다. 그들의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대만 함대가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알 수조차 없었죠. 중국 국영방송 CCTV는 긴급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앵커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대만 함정들이 우리 봉쇄선을 돌파했습니다. 한국 핵잠수함의 정보 제공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웃음이 터졌습니다. 중국이 공개 방송에서 한국을 언급했어요. 이건 곧 한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공식 인정한 셈이었죠. 중국 군사 전문가가 출연해 억지로 변명했습니다. 한국 핵잠이 불법적으로 개입해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한국의 능력을 더 부각시켰어요.
국제 뉴스가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잠수함, 중국 봉쇄 무력화, 대만 구한 한국의 기술력 시인이는 군사 전문가를 출연시켰어요. 그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90관 전 아마트 3% 예측 정확도. 이건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수중 작전 능력입니다. 하지만 가장 굴욕적인 건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해상자 위대는 한국 핵잠수함의 작전 경로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초계함 3척과 P1 초계기 5대를 투입했죠. 그들은 일주일 내내 동중 국해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잠수함의 그림자조차 찾지 못했어요. 일본 자위대 내부 문서가 또 유출됐습니다. 한국 핵잠 위치 파악 실패, 추적 불가 판정. 저는 그 문서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22년 동안 제가 세계 최고라고 믿었던 일본이 한국 잠수함 하나 못 찾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핵잠수함이 오히려 일본 초기함을 역탐지한 겁니다. 박 대령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참고로 일본 초기함 센다이가 우리를 찾으려고 북위 26,003도를 수색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27,001도로 도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찾으려고 헤매고 있는데 한국은 일본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이 정보는 군사 전문 커뮤니티에 퍼졌습니다. 일본은 이제 한국의 그림자도 못 찾는다는 조롱이 쏟아졌죠. 일본 방위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카무라 히로토는 더 이상 TV에 나오지 않았어요. 나올 수가 없었죠. 한국은 모방 수준이라던 그의 말이 완벽한 거짓으로 판명됐으니까요. 대만 시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 덕분에 민간 항로가 다시 열렸어요. 컨테이너 선들이 안전하게 한고로 들어왔고 사재기 공포도 사라졌습니다. 타이베이, 거리 곳곳에 한국 국기가 걸렸어요. 시민들은 에센스에 한국이 우리를 구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메시지를 올렸죠. 한 대학생이 만든 영상이 바이럴 일본 국기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한국 국기가 떠오르는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조회수가 500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에는 일본은 말만 했고 한국은 행동했다는 메시지 가득했어요. 저는 박준호 대령을 만나기 위해 한구로 향했습니다. 한국 해군 지원팀이 도착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부두에 박 대령이 내렸을 때 저는 그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 대령님,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한국이 없었으면 대만은 오늘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동 때문이었죠. 박 대령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겸손함이 오히려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일본은 하지도 않은 일로 거짓 약속을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엄청난 일을 해놓고 겸손했죠. 저는 그의 손을 놓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사가 아닙니다. 이건 빚입니다. 대만은 한국에게 생명의 빚을 졌어요. 그날 저녁 대만 국방부는 공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 지원으로 우리는 중국의 봉쇄를 돌파했습니다. 한국은 대만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기자 회견장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죠.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2개의 문서가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찢어버린 일본 의존 전략, 다른 하나는 새로 작성 중인 한국 대만 전략 파트너십 초안이었습니다. 저는 새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적기 시작했어요. 역시. 대만의 생존은 한국과 함께하는 미래에 있다. 펜을 주닌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창 밖으로 대만 해협이 보였습니다. 저 바다와 어딘가에서 한국 잠수함이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이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당신들이 대만의 새로운 방패입니다. 위기가 지나고 한 달 후 싱가포르에서 인도 태평양 해양보 포럼이 열렸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한국, 그리고 대만이 참석했어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죠. 저도 대만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포럼 첫날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제독이 연단에 섰어요. 그는 대형 스크린에 한국 핵잠수함의 작전 데이터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이번 대만 사태에서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한국의 차세대 잠수함 기술이었습니다. 99.3% 예측 정확도, 47분 탐지 성공, 역탐지 능력. 이것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영국 해군 제독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한국은 이제 해양 강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호주 국방장관도 덧붙였죠.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본 대표단은 조용했습니다. 나카무라 히로토를 비롯한 일본 전문가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죠.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한국이 보여준 실력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나카무라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시선을 피했어요. 저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는 하고 싶었죠. 나카무라 씨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실제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떴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넘게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포럼 기간 중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내부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일본 아사히 신문 일면에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실렸습니다. 한국 기술, 일본 능가.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요리 신문도 특집 기사를 냈어요. 대만도 한국을 선택했다. 일본의 오만이 동맹을 잃게 했다. 일본 군사 전문가들이 TV에 나와 자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우리를 앞질렀어요.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죠. 정부가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다.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중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중국 국방부 내부 보고서가 유출됐어요.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한국 핵잠수함은 동아시아 전략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보유했다. 한국을 경계 대상 1순위로 격상한다. 적국인 중국조차 한국을 인정한 겁니다. 아니, 인정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중국 군사 전문가가 CCTV에 출연해 말했습니다. 한국의 수준 기술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새로운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저는 그 방송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중국을 긴장시킨 나라, 그것이 한국이었어요. 포럼이 끝나고 대만으로 돌아왔을 때 역사적인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만 대통령이 국회에서 특별 비설 성명을 발표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도 국회 방청석에 초청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전 국회의원이 숨죽이며 기다렸어요. 대통령은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2번이나 우리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자료를 보내주고 우리가 찾지 못한 적을 찾아줬으며 봉쇄된 항로를 열어준 나라 말입니다. 대통령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를 도운 나라는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국회 전체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5분 넘게 이어졌어요. 저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다음 날 대만 국방부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형 수중전 모델을 공식 채택한다. 그리고 한국-대만-연합 수중방어협력센터 설립이 발표됐어요. 박준호 대령이 초대 기술 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협력국 명단에 일본은 없었어요. 대만 여론조사기관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만을 가장 도울 국가는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한국 67%, 미국 21%, 일본 3%, 일본은 3위로 추락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1위였는데 말이죠. 저는 대만 해군사관학교에서 특별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생도들 앞에 섰을 때 수백 쌍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22년 경력 내내 일본을 선배라 부르며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방패하기로 여겼고 2번이나 우리를 버렸습니다. 생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한국을 후발주자라 부르며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동료로 대했고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잠시 멈추고 생도들을 둘러봤습니다. 위기가 지나고 돌아보니 일본은 우리 앞에서 말로 우리를 기만했고 한국은 우리 뒤에서 행동으로 우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동맹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강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생도가 손을 들었어요. 제동님, 그럼 앞으로 대만은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동아시아의 낡은 질서는 끝났습니다. 대만의 미래는 아시아의 새로운 방패가 된 나라 대한민국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싱가포르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2개의 문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폐기된 일본 의존 전략, 오른쪽에는 새로 작성된 한국-대만 전략 파트너십 문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2 문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2년에 쌓였던 착각이 단 7일 만에 무너졌고 그 자리에 새로운 확신이 섰습니다. 창밖으로 싱가포르 해협이 보였습니다. 저 바다 너머에서 한국 잠수함이 여전히 아시아의 바다를 지키고 있겠죠. 저는 컴퓨터를 켜고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시아의 새로운 방패. 대한민국이 보여준 진정한 동맹의 의미.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일본의 말과 한국의 행동, 그 차이가 대만의 운명을 바꿨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오만과 편견은 무너졌지만 그 자리에 더 단단한 진실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그들이 대만의 미래였고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일본만 믿었던 대만 해군 제동 리웨이천. 그는
일본의 배신 속에서 절망했지만 한국의 진심 어린 행동으로 희망을 되찾고 대만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정치가 아닌 생존으로 대만을 구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셨죠. 이 이야기가 가슴 뭉클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